자, 이제 이번 시간에 뭐 들어간다? 그림공법, 국토위계 및 융에 관한 법률, 기초이론에 관한 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놀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맞습니까? 오늘 놀면 내일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 있는 수업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 불가피하게 빠지면 인터넷 반드시 들으세요. 우리 여기 매달 촬영해 주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촬영자까지 있어서 저분이 다 찍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빠진 수업은 꼭 들어야 되지. 빠지고선 그 다음 수업 그냥 들어오는 건 그거는 자살행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부동산 공법은 수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수학. 이건 국사가 아닙니다. 국사하고 수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거라도 국사와 수학의 차이. 수학은 앞에부터 하나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건너뛰면 이해가 안 됩니다. 따라서 수학을 못하는 수포자들이 많은 이유는 뭐다? 앞에 것에 대한 기본 정리가 없었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분류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고 그래서 포기하는 겁니다. 수학은 기초부터 차근차근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맞죠? 근데 국사는 삼국시대 모른다고 해서 조선시대 공부하면 못 알아듣습니까? 아닙니다. 삼국시대 몰라도요. 조선시대 따로 공부해도 전혀 지장 없어. 그죠? 그러니까 국사는요. 어느 파트를 공부하든지 앞에 있는 게 연결돼서 나가는 개념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법도 뭐다? 수학과 똑같습니다. 앞에 걸 이해 못하면 그 다음 걸 이해 못하고 그걸 모르면 그 다음 걸 또 모릅니다. 그래서 공법은 수학과 똑같이 나간다는 거. 따라서 수업을 불가피하게 빠지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은 뭐 해야 된다? 동영상 반드시 수업 듣고 그 다음 째오셔야 되지. 그냥 다음 주 수업도 안 듣고 그냥 동영상 보지도 않고 그냥 덜렁덜렁 오신 분은 뭐 한다? 그냥 회초리로 한 대 때릴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꼭 빠지지 않는 게 최선이고 빠지더라도 꼭 그거에 대한 다시 인터넷을 듣고 오시는 걸 반드시 권해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루 오늘 놀았어? 내일은 뛰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벅차다라는 걸 말씀드리죠. 자, 이제 본론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핵심 체계도. 그래서 핵심 체계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국토위계 및 융에 관한 법률 전체적인 체계를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지금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하면서 사실 살을 붙여야 돼. 처음에는 뼈다구부터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살 붙이는 건 그 다음 작업입니다. 근데 이 뼈다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뼈다구를 하는 건 역시 또 못 알아들어. 그럼 사실은 공부라는 건 어떻게 해야지 이 효율성이 있다냐? 먼저 뭔지 모르지만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내용들을 봅니다. 그러고서 다시 또 이 체계를 보면 이 체계가 눈에 확실하게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숲을 볼 것이냐 나무를 볼 것이냐는 말이 있죠. 많이 들어보시죠. 그런데 공부할 때 숲을 본다는 건 세부적인 내용을 본다는 얘기죠. 나무를 본다는 건 전체로 보겠다. 아니다. 다시. 숲을 본다는 건 전체로 본다는 거고 나무를 본다는 건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본다 이 소리죠. 그럼 처음에는 뭐부터 해야 돼? 숲을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 나무들이 어떤 식으로 저 속에 배치되어 있는지 크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죠? 속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나무를 봅니다. 그럼 다시 빠져나와서 뭘 봐봐? 숲을 봐봐. 그럼 처음에 숲을 못하고 나무를 다 들여본 후에 숲을 보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전혀 달라집니다. 처음에 볼 때는 막연하게 본 거잖아. 그냥 속에 있는 나무들의 구체적인 것도 모르면서 그냥 숲 전체만 봤잖아. 막연하게 본 겁니다. 근데 나무들을 하나씩 본 다음에 다시 숲을 들여다보면 그 숲이 어떻게 될까? 구체적으로 보이죠. 아까같이 그렇게 막연하게 보던 게 아니고 선명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체계도는 막연하게 지금 잡는 거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아직 세부적인 걸. 그래갖고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공부가 나서 다시 이 체계를 보면 이 체계가 뭔다? 눈에 확 빨려 들어옵니다. 지금은 빨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튕겨서 나갑니다. 이게 빨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내용을 보고 나서 그때 다시 보면 그제서야 전체적인 게 확 그때 밀려 들어온다. 이해되죠? 그래서 큰 흐름은 그렇다고 이거 지금 안 보고 또 속에 있는 것부터 보기 시작하면 또 그것도 힘들어. 그래서 전체적인 거 한번 보죠. 자, 국토위계 및 융에 관한 법률.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 용어정의. 몇 개가 나오더냐? 사실 20개가 넘습니다. 용어가. 근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거의 못 들어본 용어들입니다. 볼래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성장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공동구, 광역시설, 공공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알아듣는 용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공법이 어렵다는 게 바로 저 단어들조차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거.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단어 뜻 하나하나를 다 정리하면서 공부하니까. 그래서 공부하기가 벅차다는 얘기지. 평상시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뭐 해야 되죠? 외우셔야 돼. 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는 토지 다루려면 이거 모르면 토지 못 다뤄요. 토지 못 다뤄.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다. 그랬다. 이게 첫 번째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용어들은 이제 정리할 것이고. 두 번째, 먼저 국토에다 뭐부터 한다 그랬죠? 계획을 수립하라 그랬죠. 그럼 이때 중요한 계획이 몇 가지가 나오더냐? 3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 그래서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걸 행정계획이라고. 행정계획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뭐뭐? 광역, 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계획이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계획이 있다는 거. 이거부터 정리합니다. 뭐뭐? 첫째,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3가지 계획이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 있더라. 자, 그래놓고 이런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무엇이더냐? 그걸 쭉 하나씩 살펴보고 나갈 겁니다. 자, 용어 정의는 좀 이따 나중에 들어가. 좀 이따. 그 다음에 계획이 수립됐으면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뭐 하자? 이용한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이용이란 말만 쓰고 있지만 이용, 개발, 보존이란 말이 사실은 3개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용, 개발, 보존 그걸 다 쓰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 그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계획, 아니요, 관한 법률 이렇게 써야 되죠. 뭐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법률 이렇게 써야 되잖아. 가진 데나 기른 데다가 자꾸 토만 붙여버리면 이거 못 알아도 너무 길어져. 그래서 무슨 자로다 그냥 쓰고 말았어? 이용자 하나만 썼지. 사실은 개발과 보존도 요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용, 개발, 보존 한번 개념 정리해보죠. 이용과 개발과 보존의 차이점이 뭐죠? 이용은 현상유지입니다. 현상유지라고 그래. 현재 있는 상태를 이용한다. 이용이죠. 개발은 미래지향적인 거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자. 이게 개발이죠. 보존은 과거지향적인 거죠. 손대지 말자. 요거는 보존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용은 현재대로 쓰자. 개발은 더 나은 상태로 바꿔보자. 보존은 손대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그 3가지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 삼는 게 뭐죠? 개발. 개발을 잘못해버리면 무슨 개발이 되죠? 난개발. 난개발이 온 것 다시 손대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지만 다시 원상복구시킬 수 있죠. 따라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뭐자? 개발하자. 이제 개발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뭐죠? 개발행위 네 멋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받고 하라? 허가 받고 하라. 이것이 바로 공법이죠. 개발행위 네 멋대로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개발행위 할 때는 뭐 받고 한다? 허가 받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 이제? 허가와 관련된 내용들. 첫째, 누구한테 허가 받으러 가지? 허가권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허가 받으러 했을까? 여기는 서울특별시한테 받으러 가야 되는 건지 강서구청장한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가야 되는 건지 이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살펴본다? 허가 받으러 갔으니까 허가권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자한테 찾아가지. 그래서 아까 제가 행정조직의 장체계를 외우라는 게 그래서 허가권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서울특별시한테 갈 건지 아니면 강서구청장한테 갈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서울특별시장이 누구고 구청장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찾아갈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법에서 명시되니까 허가권자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개발행위를 하는데 개발행위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 무슨 대상? 허가 대상에 되는 개발행위는 법에서는 6가지가 있어요. 여기 그럼 한번 쭉 읽어볼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라는 6가지 행위를 뭐라보고? 개발행위라고. 그런 거 할 때는 뭐 받고 한다? 허가 받고 한다. 그럼 6가지 개발행위도 나중에 외워야 돼. 그래갖고 그거 하면 허가 받아라 라는 것도 있겠죠. 자, 3번째, 허가 받으러 가려고 그래. 내가 여기다 뭐 하려고 그래?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건축물 건축. 좀 전에 허가 대상 개발행위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있었죠? 자, 그럼 허가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잘 들어봐. 허가 받으러 갈 때 이게 허가 받을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 내가 미리 예측을 해야 됩니까? 그냥 일단 무대뽀로 찾아가 봐야 됩니까? 예측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럼 이 허가 받을지 안 받을지 예측은 뭘 봐야 된다? 허가 기준을 먼저 보라는 얘기죠. 그럼 허가 기준은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 법으로 만들어놨거든. 이럴 때는 허가해 준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럼 만들어놨잖아. 그럼 내가 허가 신청하기 전에 뭐부터 본다? 허가 기준을 먼저 읽어보고 허가 기준에 다 맞아. 그럼 뭐 하면 돼? 허가 신청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허가 기준에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야. 허가 기준에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허가 기준에 안 맞아. 그럼 뭐 하면 돼? 허가 신청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허가 기준에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야. 허가 기준에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여기다 건축물 치려고 허가 신청하려고 봤더니 허가 기준에 이게 안 맞는 게 들어있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첫째, 허가 기준에 맞도록 수정하면 되지. 고치면 되죠? 허가 기준에 맞도록 고치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그렇게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안 돼. 그렇게 고칠 수 없는 거야. 그때는 뭐 하면 되죠? 포기하면 되지. 뭘 걱정하고 있어. 그죠? 뭘 고민하고 앉아있어. 아이씨, 이거 안 되는 거네. 관둬하면 되죠. 근데도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안 했다가는 안 되는 거야. 허가 기준에 안 맞아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세 번째, 허가권자 찾아가야지 뭐. 가서 뭐 하죠? 노란 봉투 들고 갑니다. 뭘 가져간다? 파란 봉투 가져가면 요새 저 녹색 봉투는 안 받아줘. 무슨 봉투 가져야 돼? 노란 봉투 가져가야 돼. 녹색 봉투는 안 받아줘. 노란 봉투 들고 와서 뭐죠? 이거 허가 좀 내주시면 안 돼요. 이거 허가 못 받는 거 내가 알고 왔는데 그거 못 받았다가 나는 뭐 한다? 자살할 겁니다. 내가 지금 신문에 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살려주는 사람 되면 안 될까요? 물론 안 될 가능성이 100%, 거의 99%지만 그래도 한번 마지막 찾아가서 안 되지만 안 되는 거 알고 왔지만 그래도 안 될까요? 라고 한번 방법 좀 어떤 게 없을까요? 라고 하소연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어쨌든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처분, 안 맞으면 불허가 처분이니까 그걸 뭐부터 본다? 내가 허가 기준을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전문가고 그게 똑똑한 사람이지 모르는 사람들은 뭐부터 하죠? 일단은 허가 신청서부터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죠.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근데 불허가 처분 떨어졌어. 그럼 뭐라고 하죠? 에이씨 안 되나 보네 이렇게 하죠. 전문가는 뭐라고 하죠? 따지러 갑니다. 보세요. 허가 기준에 보시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불허가 처분 대상입니까?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뭐란다? 똑똑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따질 수 있어요. 그러려면 뭐부터 봐야 돼? 허가 기준도 봐야지. 내가 익혀둬야 된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자, 근데 허가 기준에 맞아. 허가 신청서 제출했죠? 이제 허가권자가 허가 내주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지 허가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허가 신청서 접수하고 뭐 거치고 뭐 거쳐서 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린다. 이게 허가 절차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의 제한이라는 내용이 있죠. 뭘까요? 허가의 제한. 허가 신청서 들어왔죠? 근데 지금은 허가 여부를 지금 판정할 수가 없어.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보다 더 급한 게 있어. 그때는 뭐 하더냐? 저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은 허가 불허가를 결정할 수 없어. 이런 다른 상황이 있으니까 요게 해결되면 그때 가서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는 그때 결정할 거니까 불허가 처분이 아니야. 유부시킨 거죠. 보류시킨 거죠. 지금은 아니야. 좀 이따 더 기다리셨다가 일정한 상황이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당신한테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는 그때 내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집에 가서 조용히 계세요. 이걸 뭐란다? 허가의 제한이란다. 중요한 겁니다. 시험 문제 매년 나죠. 자, 그럼 저 허가받은 대로 공사 다 끝났어. 뭐 받으면 되죠? 허가받은 대로 제대로 했는지 검사해야 되죠. 뭐라고 그런다? 준공검사를 받는다. 이것이 허가와 관련된 절차들이 주르르 이렇게 하나하나를 정리해 나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 이런 거 해본 사람 있습니까? 거기 혹시 개발행위 한다고 허가 신청해본 분? 없잖아요.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땅이 있었어야지 뭐 개발해보든지 말든지 하지. 그죠? 대부분이 가진 땅이 뭐죠? 아파트 땅밖에 없어요. 그거 공유지분 내 거. 내가 개발할 수도 없어. 공유지분은. 그죠? 그것만 있지. 뭐 넣습니까? 일반적으로 개발사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토의 95%를 이제 100% 거의 95%를 몇 퍼센트? 10%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나? 그럴 정도야.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대부분이 땅이 없거든요. 개발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남의 소리지. 남의 소리죠.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죠. 그죠? 말만 국산말로 써놨지 사실은 러시아어입니다. 이거 다.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겁니다. 자, 두 번째.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라는 걸 지정해놓고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한답니다. 자, 무슨 구역이 있다?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라는 게 지정되고 그 안에서 성장, 관리,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럼 이건 뭐에 관한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저 시골 지역들 있죠. 개발 안 된 땅. 그 개발하지 않은 땅을 이번에 뭔데?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된대. 그럼 그런 개발되는 지역은 잘못 개발하면 뭐가 오죠? 딴 개발이 온다 그랬잖아. 그럼 거기만 먼저 특정 구역으로 정합니다. 무슨 구역으로 정해?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라는 걸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그 안에서 개발한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계획대로만 맞아야 돼? 성장, 관리 계획에 맞아야지만 그 안에서 개발할 수 있지. 그거에 맞지 않으면 허가 등을 인허가 등을 안 내줍니다. 그래서 시골 지역을 개발하는데 특정한 구역 성장, 관리 계획을 뭐 거기서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이 성장, 관리 계획. 그 계획대로만 개발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요번
32회 때도 시험 문제 났고 작년에도 났었고 최근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요거는 내년도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33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내용이야. 그래서 그건 나중에 따로 정리합니다. 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요 말기부터 또 어렵잖아.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자, 쉽게 말하면 개발행위라 해서 대표적인 게 뭐다냐. 여기다 아파트 1000세대 짓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기다 뭐 짓는다? 아파트 1000세대를 건축한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짓기 전에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되죠?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뭘 만들어야 돼? 상식으로 생각해봐. 아파트를 짓는단다. 뭐 접은 적도 없지만 이제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야. 아파트를 짓는다. 내가 짓는다. 그럼 아파트 짓려면 그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뭐부터 내야 돼? 도로부터 내야 되죠. 그죠? 도로만 냅니까?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상하수도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죠. 아파트 다 줘놨더니 전기가 안 들어와. 전기가 없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기, 가스, 통신 이런 시설 들어가야 되죠. 또 그 아파트 단지 옆에 뭐도 있어야 돼? 애들이 다녀야 될 학교도 있어야 되죠. 또 주민들이 쉬어야 될 공원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같이 도로, 공원, 학교, 전기, 가스, 통신 같은 시설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표현하고 그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반시설 하면 대표적인 걸 뭐라 할 거냐? 도로, 공원, 학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엄청나게 많아요. 수십 가지가 있어.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같은 무슨 시설?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더라. 이거 설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개발행위를 하겠다면 이때 개발행위는 아파트 짓는다. 개발행위로 생각하고 그에 따른 도로 같은 거, 공원, 학교 같은 건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죠. 그건 없으면 안 돼. 그런데 두 군데 특수한 구역이 있습니다. 특수한 구역이야. 이런 구역이 뭐더냐? 첫째, 개발밀도 관리구역.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 들어오셨습니까? 이런 거. 들어오셨습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저도 아직 저런 거 지정된 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법에만 정정입니다, 실제는. 근데 실제로 지정돼 있을 것인데 아직 저도 지정된 지역을 직접 가본 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에만 존재하고 현재 있어.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이런 구역 자체를 본 적도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용어조차도 어렵습니다. 평상시 들어본 거 아니죠? 첫째 뭐라고? 개발밀도관리구역. 또 하나 기반시설 부담구역. 용어들부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공법입니다. 그래서 공법은 뭐부터 해야 된다? 영어 공부할 때 단어 공부하듯이 외워야 되는 수밖에 없어. 이것들. 자, 먼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나중에 저 뒤에 그림들 다 나와요. 여기 지금 이미 개발이 다 됐습니다. 그 개발이 됐는 데는 여기 개발돼 있잖아, 있죠? 주변에, 그죠? 건물들 다 들어차 있죠? 근데 요 옆에 지금 내가 맨날 여기부터 헷갈리더라. 건물 새로 진다고 어디죠? 이쪽인가? 저쪽에? 나는 맨날 들어오면서도 여기 전철역에서 이리 오면서 여기 지금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건물 짓고 있는데 거기 어디 쪽이야? 이쪽 맞아요? 이쪽 맞아? 그럼 이쪽에 지금 짓고 있는 데 있잖아. 거기 땅덩어리 있었잖아. 개발했었어? 안 했었어? 안 했죠. 예를 들면 거기다 지금 단독 건물 하나 짓고 있지만 거기다 아파트 3000세대 짓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 땅이 넓었었어. 그렇게 가정하고 그 넓은 땅에다가 아파트 몇 세대 짓는다? 3000세대. 그럼 주변에는 이미 건물들이 다 들어찼다 안 찼다? 들어차 있다. 그럼 들어찬 거기다가 아파트 3000세대를 짓는다면 도로, 현재 있는 그 옆에 있는 도로가 교통체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왜? 아까 말했듯이 3000세대 들어오면 차량이 몇 대가 늘어나는 거야? 3000대가 늘어나 버리면 갑자기 기존에 있던 도로 폭이 좁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죠? 자, 그럼 도로부터 넓혀야 돼, 안 넓혀야 돼? 넓혀야 되죠. 아파트 여기다 3000세대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찜으로써 현재 있는 도로가 좁을 것 같으면 도로 여기까지 넓히자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넓힐까? 여기까지만 넓히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만 넓히지. 그럼 여기에 이미 건물들이 들어찼습니까? 안 차 있습니까? 여기 건물들이 있네, 그죠? 요 건물, 그 건물 쭉 건물 다 있잖아. 요거 얼마짜리일까? 본인 얼마짜리 건물이에요? 예, 비싸죠? 100억. 그죠? 100억. 뒤에도 150억, 200억, 300억, 100억, 50억. 쭉 했더니 이 도로 만들려면 그 10m만 만들면 됩니까? 한 2km는 만들어야 됩니까? 2km 만들어야 되죠? 도삼에 줄였더니 얼마가 나옵니까? 2조 5천억. 얼마? 2조 5천억. 그러면 이 아파트 짓는 것보다도 도로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 그죠? 2조 5천의 돈이 들어가. 그럼 도로 만들어야지만 아파트 짓는데 별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2조 5천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다 어렵다? 무슨 2조 5천억이 무슨 A 이름입니까?
따라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도로 넓힙니까? 못 넓힙니까? 못 넓히죠.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합니다. 도로 넓히는 게 기반시설 설치인데 기존에 이미 건물들이 들어차가지고 그걸 보상비 주고 수용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현실적으로는 설치하기가 곤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죠. 그죠? 자, 또 3,000세대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학교 지금도 콩나물시루야. 애들이 지금 각 교실마다 각 정원에 가득가득 차가지고 지금도 콩나물시루인데 3,000세대 들어오면 거기 전학 온 애들 들어가면 이제는 이거 콩나물시루가 아니라 뭐 된다? 예, 시루떡이 돼버립니다. 예, 콩나물은 그래도 이렇게 자랐지 시루떡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쌓아야 됩니다. 그 애들을 갖다 2명, 3명씩 포개가지고 수업 들으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해졌잖아. 그러면 학교 새로 뭐 해야 돼? 증축해야 되죠. 신축하거나. 그죠? 근데 학교 새로 지을 땅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미 다 개발돼서. 우리 탔어. 그러면 방법은 있어. 뭐 하면 되죠? 기존에 있던 여기 있는 건물들 다 때려부시고 보상비 주고 사들여서 거기다 뭐 지면 돼? 학교 지면 되잖아. 근데 그 돈 얼마 들어간대? 5천억. 이런 돈이 들어가면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여기는 가능하다라 곤란한 지역이다라 곤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파트 짓는 거 몇 세대 짓기로 했었죠? 법적으로는 3,000세대를 법으로 지을 수 있어. 근데 여기는 3,000세대 지면 안 되겠대. 도로도 좁고 학교도 부족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뭐가 부족하죠?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크게 짓는 건 안 되겠고 반으로 줄여라. 얼마만 자라? 1,500세대만 자라 라는 구역. 그런 구역을 뭐라 부른다?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 그냥 아직은 애울 필요 없어요. 그냥 듣고만 넘어가요. 또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란 한마디로 말하면 또 까먹을 수밖에 없어. 까먹어도 괜찮아. 들어두고 까먹는 거하고 안 듣고 아예 모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니까 나중에 또 반복될 거니까.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자,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이미 개발됐다 안 됐다? 아, 됐다. 근데 이번에 아파트 몇 세대 짓는다? 여기다 3,000세대 지려간다. 그랬더니 도로가 좁으니까 넓혀야 되고 학교가 없으니까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넓힐 공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넓히려면 뭐 해야 되는데? 보상비를 줘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죠? 결국은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곤란하다. 기반시설 설치,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학교 짓는 게 곤란하죠? 그럼 뭐 하는 수밖에 없다? 너 건물 짓는 걸 작게 지켜서 그 부족한 거 차량이 많이 다니지 못하게 하고, 그죠? 애들 전학 오는 거 내서 적게 만들 수밖에 없더라. 건물 작게 지자. 3,000세대 질 걸 몇 세대만 짓게 하자? 1,500세대만 짓도록 줄이자. 그런 구역을 뭐라 부른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그럼 이제 결론. 개발 밀도 관리에서는 건물을 크게 지으라는 얘기야? 작게 지으라는 얘기야? 법적으로 원래 지을 수 있는 규모보다 작게 지으라고 규제를 받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 입에서 무슨 소리 나온다? 여기 있는 땅 주인들 입장에서. 땅 주인들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까? 이때는 또 쌍시옷 비읍 소리가 나와요. 예, 무슨 소리가 나오죠? 쌍시옷에 비읍이 붙인 뭐야? 이게. 토지주들 입장에서 무슨 소리 난다? 시옷 소리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뭐야, 여기 3,000세대 지으려고 했는데 몇 세대만 지으래? 1,500세대만 지으래. 아니, 도로 부족해지고 학교 부족한 게 내 탓이야? 이 땅 주인 탓이야? 아니잖아. 누구 탓이야? 도로 좁게 만드는 그 지방자치단체 호새끼들 탓이고 학교 조그맣게 줘놓은 교육청 탓이지. 그게 왜 이 땅 주인 탓이야? 근데 땅 누구한테 책임을 부는 거야? 땅 주인 너 책임지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 그 이 땅 주인 입장에서는 지분이 좋아야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있어. 지들이 처음부터 도로 좀 넓게 만들어 놓고 학교도 넉넉해 줬으면 전혀 문제 안 될걸. 지들이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나서 뭐 책임은 나보고 지라고? 나보고 3,000세대 질걸 1,500세대만 지으라고? 당연히 토지주 입에서 무슨 소리 나온다? 시보소리 나오는 이런 구역을 뭐라 부른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 한다. 건축물 작게 지어라 라는 구역이 있더라. 그래서 개발행에 따른 아파트 진흥에 따른 기반이 설치가 필요한데 설치가 먼저 곤란한 지역. 거기는 건물을 크게 지어라 작게 지어라? 작게 지어라. 이 뜻입니다. 자,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는요 여기가 아닙니다. 어디죠? 여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개발됐어 안 됐어? 아직 건축물들 없네. 그죠? 이쪽만 건물 있잖아. 이쪽은 건물 없죠? 지금부터 뭐 하는 지역?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 그럼 개발이 시작된다 보니까 도로도 없을 것이고, 그죠? 개발이 없었으니까. 또 공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또 각종 그런 시설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럼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면 그런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그 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 돈을 누구한테 일부 부담시키더냐? 이 안에서 뭐 하는 사람들? 개발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개발함으로써 도로가 필요하고 공원이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하니까 개발하는 너희들도 뭐하라? 비용 좀 일부 부담하라 그럽니다.
100%다 부담시키진 않아. 도로 만드는 걸 이 사람들을 다 부담시키는 건 안 되고, 원래는 전체 비용 중에 20%를 부과시킵니다. 원칙은. 따라서 총 1,000억이 들어간다면, 그런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1,000억이 들어간다면 그 중에 200억만 여기서 개발한 사람들에게 분담시켜버립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 이 말이야. 이건 어렵잖아. 기반시설을 부담시킨다. 왜 그런다?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데 기반시설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하는 너희들도 일부 부담 좀 하라. 그걸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 또 사람들 입에서 또 무슨 소리 나온다? 똑같아요. 이 소리 나옵니다. 왜 이 소리 나오죠? 뭐야 씨, 도로 같은 건 원래 국가가 지방자치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왜 우리 보고 돈 내라고 그래? 씨. 내가 세금 낸 거 있는데. 세금 낸 거 그런 거 만들라고 세금 냈지. 그죠? 뭐야 추가적으로 우리 보고 더 내라고? 당연히 불만 소리 나올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거기도 무슨 소리가 나온다? 15 소리 나옵니다. 따라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성,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설치는 필요한데 설치가 곤란하더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건물 짓는 걸 뭐죠? 작게 지켜라. 거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자,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데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걸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 들어가는 것 중에 일부를 개발하는 너희들 때문에 기반시설이 필요하니까 그 비용 좀 너희들 좀 일부 부담하라. 그걸 기반시설 부담구역. 결국 위에는 작게 자라. 밑에는 돈 내놔라. 이해되죠? 위에를 한마디로 작게 자라. 밑에 건 돈 내놔라. 그러니까 사람들 그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좋아 나빠? 나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무슨 소리 나온다? 저 소리 나온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역을 뭐라 부른다? 시벌구역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두 가지가 다 토지주들한테는 불이익을 주는 구역이니까 이건 좋은 소리 나올 구역은 절대 아니다. 이해되죠? 그 정도만 정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또 셋으로 나눠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에 관한 거, 그 안에서 어떤 기반시설, 도로 같은 거, 공원 어떻게 만들 건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에 관한 것, 기반시설 비용, 설치 비용, 부과에 관한 것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런 세부적인 건 나중에 본론에 가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국토기획 및 여러분들 전체적인 체계들은 이 정도면 정리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고 이제 아까 무슨 계획 있었죠?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수립하는 건지. 그 다음에 보면 무슨 계획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떻게 나오는지,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요거는 조만간에 12월 중순 넘어가면 요 책이 나올 거야. 그럼 요건 여러분들한테 가급적 경제적 부담은 안 주고 싶은데 안 드릴 수가 없어. 공법을 공부하려면 이거 살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냥은 말귀로 다 책 갖고는 도저히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3년 동안에 이걸 새로 만들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현재 만들어진 이걸 가지고 수업 나가면 공부하는데 시각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머리 나이 드신 분들 있죠. 이게 더 잘해야죠. 그냥 글로 써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각적 효과를 살린 게 훨씬 더 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건 조금 모르겠어. 아직 가격 저쪽에서 출판사에서 얼마 나오는지 아마 2만 원 정도나 2만 원대에서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이게 새로 나오면 이걸 가지고 진도가 나가서 그때 볼 거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자료는 참고로 보시고 이 내용들이 지금 강연 이 자료 있죠? 이게 전부 다 여기에 다시 들어갈 거라는 거 그것만 사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경제적 부담되면 제가 사드릴 테니까 저한테 얘기하셔요. 대신 합격하고 나면 2배로 갚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나중에 이 책이 나오면 그때 같이 나갈 거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수업만 쭉 따라오세요. 그래서 12월 달은 뭐만 한다? 그냥 전체적인 게 무엇인지, 공법이 무엇인지 맛배기 강의야. 애우고 자시고 지금부터 너무 그럴 필요는 없어. 그냥 쭉 들어보면서 아 저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 되고, 진짜 본격적인 건 언제다? 1월 달부터인데 기초 강의 지금 나가는 것들은 알아두면 다음 강의 나갈 때마다 훨씬 더 빠르죠. 자꾸 듣다 보면 뭐죠? 이해가 빨라지는 거야. 한 번 갖고 안 되면 2번 들어봐. 확실히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도는 나가는 거니까 하여튼 힘내시고 다시 다음 주는 수업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 주는 제가 제주도 국토교통부 그 연수원에 가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서 총 4주 동안은 이번에 강의가 이루어진다. 아셨습니까? 하여튼 힘내시고 이제 출발했으니까 내년 합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